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일단 건국 초부터 그랬어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키워주면서 또 한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중국을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적 외교의 현장에서는 친구다, 적이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의 적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적의 적이 또 나에겐 우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그런 외교 현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 여러분들은 뭐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사실상은 좀 끝났거든요. 어떤 분들은 약간 진행 중이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뭐 중국의 알짜배기 기업들이라든지 국영기업, 뭐 틱톡이라든지 다 넘어갔어요. 사실 미국이나 이제 유태의 자본에 다 넘어갔고 이미 접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치 우리나라 IMF처럼 그러니까 바지 사장만 이제 남은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상 중국의 친중국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일단 백신 패스를 뭐 철회를 하고, 기본적으로 사드라든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중국몽이라든지 중국의 막 친중적인 행보를 보인다든지, 이거는 진짜 우리가 거의 베네수엘라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솔직히 베네수엘라는 뭐 분단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월남전 때 그렇게 호치민과 싸우면서도 나중에 헨리 키신저를 통해 가지고 결국 협상을 해서 그때 중공군을 몰아내고 베트남을 적화시켰습니다.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사실상 적화가 됐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강대국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이 나라가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주사위를 굴려보겠죠. 주사위를 딱 굴려봤을 때, 야, 대한민국 지금 뭐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그냥 적화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딱 들었으면, 그때 우리나라는 진짜 적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미국이 우방의 나라이고 기독교의 나라다, 이런 환상에 갇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를 보실 때 선악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념적이다, 저기는 사회주의고 저기는 뭐 이슬람이고 여기는 뭐 자유민주주의고, 이렇게 선악으로 딱 나누면 절대 국제관계를 이해하실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래요.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그 가스를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이 그 러시아 송유관을 통해 가지고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독일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도 친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뭐 저기 작은 라트비아조차도 친미 행보를 보여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친중 국가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국가 부채가 심해져가지고 극심하게 뭐 가난해지든가 채무국으로 그냥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친중 국가들의 말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부한말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러시아가 아니고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었으면 대한제국은 절대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던 거죠. 제정 러시아 맺는 바람에, 악원 파천하는 바람에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일본에게 경술국치, 한일합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말 역사적 교훈에 따라서도 지금 만약에 미국 중심의 전 세계 패권이 하나로 지금 통합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미국을 등지고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 진짜 삼성이 어쩌면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TSMC한테 1위 자리를 내어주면서 우리도 일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세계 2위였고 전 세계의 모든 100대 기업 안에는 일본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죽여버렸죠, 사실상. 그게 한국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일본이 죽은 게 어떤 사건입니까? 일본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딱 한 번 집권했었죠. 언제예요? 하토야마 유키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반미적인 성향을 보이니까 지금 일본의 민주당 3위, 4위, 아니 거의 뭐 군소정당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절대 집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때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고 쓰나미 일어났고 일본 굉장히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그만큼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진핑과 중국, 중심의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진짜 두드려 맞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제정 러시아, 부한말 때 제정 러시아의 아관 파천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드를 오히려 배치를 확실하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국가가 7개국입니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일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완전 지금 도입하는 걸. 근데 우리도 더 도입을 해서 완전 굳히기를 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만약에 지금 모 후보는 그렇죠. 사드를 철폐해야 되고 미제국주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삼성이건 현대건 다 보이콧 당해요. 그 당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즈 민주당 정권 때 도요타 다 지금 리콜 사태부터 지금 엄청나게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런 안을한 법이 없어요. 한국은 어쩌면 더 할 겁니다. 특히나 수출로. 중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수출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반중 친미를 정확히 할 때, 그때 우리의 수출길 모든 게 다 열립니다. 중국에 붙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만 망가지게 됩니다. 뭐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되면은 뭐 상관없어요. 뭐 진짜 뭐 민주당 정권이 정말 일본의 민주당처럼 군소정당으로 전락돼서 더 이상 정권을 잡지 못해, 뭐 그거는 뭐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봅니다. 일자리가 다 없어지죠.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입지가 지금 남한과 북한 자리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북한이 있는 지역이. 왜? 중국의 바로 코앞이니까. 우리의 지금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 봤을 땐 북한은 무조건 빨갱이. 뭐 빨갱이들은 맞는데 얘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왔을 때 미사일 발사한 거, 이번에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또 미사일 쐈죠. 중국에서는 쏘면 안 되지. 쏘는 순간 중국의 지금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 살짝 가려지잖아요. 근데도 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친미적인 행보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북한은 무조건 중국과 우방이고 러시아 우방이다, 이게 아니고 북한과 중국은 순망치 않은 관계예요. 사실 북한이 중국 대놓고 뒤통수를 후려 갈겨도 중국에서는 어쩌할 도리가 없죠. 왜? 북한이 미국에 확 붙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외교는 솔직히 좀 북한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외교를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의 현재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도, 저도 물론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진 않지만 친미적인 행보도 보였어요. 왜?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종북이란 말이에요. 종북인데 무조건 북한 바락인데, 이 북한도 친미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뭐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도입이라든지 이런 친미적인 행보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반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정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말 진짜 적화가 될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사회가 될지, 정말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지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수출길이 다 막힐 것이며 중국과 같이 두드려 맞고, 오히려 강대국에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야, 한국 애들 친중행보 보이네? 내가 분명 하지 말라 그랬지. 야, 그냥 삼성이가 뭐고 다 접수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뭐 국회의원 몇 명 죽는 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선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친중 정권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출산율 0.몇 %밖에 안 돼요. 인구 소멸할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조선족이나 이제 중국 동포랍시고 머릿속은 딱 봐도 중국인데 자기 중국 사람이라 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투표권 막 주고 해서 집권해서 결국에 마치 위만조선처럼 토착민을 다 몰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인을 위해서 일하겠죠. 조선족을 위해서 일하겠고.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절대 친중 정권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강대국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친중 행보를 보이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장납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전방 국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